지난번에 뭐 장황하게 서론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한마디로 지난 시간에 우리 한 거 요약을 하면 다른 거는 다 쓸데없는 뭐 대체의 현 위치, 자연치유사들의 현 위치가 어떤가 이제 실정을 얘기했고요. 근데 그게 쓸데없는 것 같지만 자연치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공부하는 것하고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서 공부를 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뭐 효소 강의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주면 효소의 정의에 대해서 효소란 무엇인가 이제 그 내용을 강의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효소란 보통 효소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듣고 있는데 사실은 아는 것 같지만 굉장히 효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잘못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효소가 발효액이다. 뭐 발효액은 효소가 아니다 등등 굉장히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세상 속의 효소에 대한 얘기를 떠나서요. 지난주에 강의한 것처럼 효소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인체를 공사 현장에 비유를 했어요. 공사 현장에 비유를 하면 현장에 이제 공사 현장에 현장 소장이 있잖아요. 현장 소장이 있고 현장 소장의 말을 받아서 움직이시는 반장이 있고 또 반장의 말을 받아서 구체적인 일을 하시는 일꾼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현장 소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뇌고 어떤 뇌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우리 신체 기능에다가 전달받은 뇌의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것은 어떤 호르몬이나 신경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효소란 이제 무엇이냐면 반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러면 이제 집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벽돌을 쌓는 일꾼이 바로 효소다. 근데 이제 그 일꾼 자체가 효소고 그리고 벽돌은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비타민, 단백질, 무질 같은 영양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효소란 어떤 구슬이 있을 때 끈과 같아서 각 영양소인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뭐 등등 이런 어떤 영양소들을 실로 깨워서 목걸이 역할을 하게 하는 게 효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벽돌 자체는 각 영양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효소가 열심히 이제 벽돌을 쌓아서 이제 건축을 완성을 하려면 사실은 거기에 이렇게 기름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칠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이제 그걸 이제 뭐 전문적인 영양학적 용어를 표현을 하면 보효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조효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소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엔자임에 대해서 이제 풀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눠준 유인물은 이제 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뭐 사실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인터넷에 다 들어있고요. 책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우리 요 자연주의사 교육은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학문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해서 실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셀프 힐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는 게 우리 라이프 힐링 스쿨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옛날 얘기 하듯이 쉽게 근데 생각보다 이 효소라는 어떤 이 자료가요 국내에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뭐 자신 건데 뭐 국내에 있는 학술지나 논문이나 아니면 이제 서점에 있는 모든 효소 관련 책은 제가 진짜 거의 99% 제가 다 구입하다가 다 읽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효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공업적 차원의 효소가 아니고 영양학적 차원에서 효소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 효소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1985년경. 그럼 효소의 아버지 하면 혹시 에드워드 하웰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효소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들어보셨는데 막상 효소가 뭔지 말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많이 들어본 거에 비해서 사실은 그 효소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사실 불과 한 20년 정도? 한 1985년경에 효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워드 하일 박사가 계신데요. 그분의 효소 영양학 개론이라고 해서 이 책이 1985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차차차차 이제 효소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근데 사실 이 효소가 제가 자연취의 알파 오메가는 제가 효소와 온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게 효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알려졌느냐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뭐 효소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어떤 학문의 잣대는 과학이거든요. 어떤 현대학문의 잣대는 과학인데 효소는 너무나도 종류도 많고 너무나도 많아서 과학으로 밝혀진 것은 한 2 내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정말 그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이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들한테 전해 내려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뭐 서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이게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연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장면인지 알아요? 이마 내강을 걷는 내강이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 영화 안 보셨나? 유명한데 안 봤어. 아우 정말 아니 지금 얘기해 주세요. 힐링 라이프를 안 보내시는 것 같아요. 니만 내강을 건너지 마오가 아니고요. 제가 그런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죠. 아, 선생님 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인데요. 내가 아니고 그 강을 내강이 아니고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참고로 얘기하면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 할아버님의 작년에 이제 89세인가 이렇게 돌아가시고요. 지금 할머니는 지금 94세 생존하시죠. 생존 중이신데 제가 참 이 영화를 이제 제가 크리스마스쯤에 보면서 이게 너무나도 이제 우리 자연치유사 교육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관련이 있는 게 사실 뭐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70? 안 돼? 몇 살? 몇 살이라고 우리나라 평균 연령? 아니에요. 너무 동떨어졌어요. 근데 자연치유사 교육은 제일 중요한 게 그까지 효소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는 얘기가 더 중요해요. 평균 연령 몇이에요? 우리나라 남녀 평균 연령 평균 수명 몇 살이에요? 그냥 얘기해보세요. 설명하면 돼요. 73세? 모르세요? 모르세요? 평균 연령은 몇 살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연주의의 어떤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공부들. 72. 땡! 아니 77. 모르시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2년 기준인데요. 81.44세.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요. 이게 사실 60년대만 해도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2.3~4세였고요. 그래서 우리 회갑잔치 크게 했었잖아요. 옛날에 60까지 살면 정말 장수하신 거잖아요. 80년대 때는 몇 살인지 아세요? 우리 사실 80년대 때 우리 청춘 시절이었잖아요. 아니 젊으신 분들 계신데 우리 팔팔했던 80년대 시절에 그 당시 평균 연령이 66세였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사실 어떤 의료 수준도 발달하고 또 자기관리 능력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81.44인데 이게 남녀 평균이에요. 그런데 근데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한 5, 6세 정도 더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의 평균은 한 85세, 84점 몇 세 정도 되고요. 남자는 평균 수명이 79점 몇 세예요. 그래서 한 50세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사실 50대에서 55세만 잘 넘기시면 다 평균 연령까지 산다고 그래요. 아니, 다는 아니고 대부분 이제 그때가 어떤 인체 메커니즘이 바뀌면서 굉장히 몸의 어떤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노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고 아시죠? 그러면서 우리 여자 평균 연령이 85세라고 했죠. 이게 세계에서 몇인지 아세요? 우리 이 대한민국 여자들 대단합니다. 우리 몇일 것 같아요? 뭐 효소 공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이 공부 하는 거잖아. 맞았어요. 찍기를 잘. 맞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세계 1등 되게 많잖아요.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서 1등, 고령화 속도도 1등. 근데
뭐 저기 뭐 평균 연령도 조금 있으면 우리가 1등을 하지 않을까 싶은 이제 그 희망을 갖고 이렇게 우리 자연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 곧 이제 탈환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사실 이분들은 평균 연령에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 평균 연령 얘기를 했잖아요. 평균 연령 얘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대부분 다 어떤 진짜 암이나 이런 특별한 질병 걸리지 않으면 대부분 다 뭐 70, 80은 다 산다라는 것을 이 지금은 평균 연령을 논할 때가 아니고요. 어떤 건강 연령을 논할 때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래 사는 게 뭐 속된 말로 옛날에 뭐 벽에 똥치라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길게 오래 살아서 뭐예요? 자식한테 민폐고 정말 아내한테 민폐고 남편한테 민폐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긴긴 세월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진짜 화두잖아요. 자연주의사 공부, 자연주의 공부 목적도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우리가 평균 연령이 81.4세면은 그러면 요즘에 이제 각 지역에서 화두되고 있는 건강 연령은 우리는 몇 세라고 생각하세요? 70. 네 공부의 목적은 건강 연령 늘리는 거예요. 평균 연령은 이제 의미 없어요. 몇 세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이제 신문을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거든요. 그 이제 평균 수명하고 우리나라 건강 수명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통계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2년 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몇 세냐면 71.4, 5세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보면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갭은 약 10.5세라는 거. 그건 뭐냐면 10.5세라는 건 뭐냐면 가장 베스트는 건강 수명하고 평균 수명하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정말 죽는 날까지도 안 아프고 막 생생하게 살다가 죽는 날 그냥 이렇게 팔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탁 죽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게 사실은 희망이고 목표지 현실적으로 그러기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10.5년이 갭이 돼요. 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제 이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갭을 줄이는 게 개인적인 뭐 국가 보건 행정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걸 떠나서 내 인생 정말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그래도요 건강 수명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이분들은 뭐 복 받으신 분이긴 한데 근데 사실 이건 예외적인 케이스도 우리 대부분 그래서 10년 동안 아파서 병원 가야 되죠. 식구들 매달려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보건 사회 비용 있잖아요. 그것도 막대하게 재정이 늘어나죠. 사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시류상 이 자연치 공부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금 끌고 가야 되는 이게 현 시점 상황인데 제가 좀 이런 얘기 어서 나가서 얘기하실 분 없어서 제가 이제 큰 선으로 얘기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떤 그 기득권자들의 이 틀을 깨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계 쪽은 현대의학을 하시는 서양의학 하시는 분들이 전부 결정권, 기득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동감을 하면서도 이렇게 의료 쪽의 틈을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박표 대표님이 늘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 문을 열게 하는 방법은 쪽수다. 표현이 조금 세속적이긴 한데 쪽수다. 결국은 법도 개정이 되려면 시류를 반영해야 되냐. 세상이 변하면 법도 개정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어떤 의료 현실도 어떤 세상이 변하면 다양히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변화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흐르고 있는 물꼬를 이제 어떤 의료 환경이 이렇게 막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고 있는 이 돌멩이를 정말 위로 이렇게 넘쳐서 우리가 흘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연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주변 사람한테 표현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기득 의료권을 갖고 계신 분한테 주장도 하시고 이럴 때가 결국은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행복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한 10년, 20년 되면요 평균 연령이요 81세가 아니고요 우리 90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100세 사는 게 사실 저희 친정 아버님이요 올해 100세 되시거든요. 100세 되시고요. 저희 친정 어머니는 작년 5월에 돌아가셨는데 94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말 저희 친정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게 말랐잖아요. 근데 말랐는데 제가요 굉장히 저는 아프질 않아요. 저는 보기에는 제가 비리비리해 보여도요 그냥 피만 나요. 근데 어떻게 뭐 이걸 둘러서 얘기하면 저는 굉장히 자연 치유력이 높은 거죠. 이게 보기에 작은 거랑 어떤 그 자연 치유력이 높은 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어쨌든 부모님한테 잘 유전자를 잘 받고 태어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제가 94대 때 저희 친정어머니 돌아가시는데요. 점심까지 드시고요. 근데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 기저귀 차고 그러셨는데 점심까지 뭐 9쪽 끓여서 좋아하시니까 드시고 한 4시, 5시경에 돌아가셨어요. 병원도 안 가시고 그냥 저희 친정 아버님 옆에 누워 계신데 아버님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요 자연치유 교육 받은 적 없어요. 전혀 현대교육 받은 적도 없고요. 그냥 자연 그대로 이렇게 사셨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그분 당신들도 굉장히 운이 좋아서 그렇게 산 케이스고요. 근데 우리들은 전부 이제 현대문명의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 친정 부모처럼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어떤 이성의 힘으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 재수 없으면 한 5년, 한 20년 아플 수도 있어요. 죽는 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거에 대한 해결 어떤 키는 저는 효소하고 운혈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서류가 길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건강한 노후를 이렇게 행복하게 니캉나캉 살자 이런 의미로 그냥 제가 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공부한 것도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효소에 대한 정의만 확실히 알고 가셔도 오늘 수업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축공사장이라면 현장 소장은 충원하는 뇌, 단장은 뇌의 신호를 전달해주는 거. 전달해주는 역할은 신경과 호르몬. 일부는 바로 효소. 결국은 건축을 실질적으로 벽돌을 쌓는 일꾼이 바로 효소인데 이 효소는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이제 더 활성화가 되면서 효소의 어떤 효능이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만 오늘 뭐 지난주에 한 얘기도 이 얘기였고요. 이 개념만 뭐 명확히 자기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 내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고 왜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는 뭐 그냥 저절로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나눠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나눠준 유인물은 보시지 마시고요. 제가 하면서도 내용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안 하자니 찝찝하고 뭐 하자니 사실 쓰잘데기 없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나 이렇게 넘어가면서 제가 이제 그냥 옛날 얘기 하듯이 그냥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효소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명확히 알았잖아요. 명확히 알았는데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오랜 시간을 걸려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효소가 아까 얘기했던 정의가 그런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이요 효소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지난번에 제가 효소가 뭐냐 물어본 적 있었잖아요. 그죠? 효소가 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